10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냉정하게 5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100만 원부터라도 하세요. 많이 빠졌을 때 사야지. 이럴 때 안 사고 언제 사냐고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거잖아요. 일반 직장인분들이 1억을 모은다는 것도 솔직히 기간도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보면은 연봉과 그 연봉으로 몇 년을 모아야지 1억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표를 나타내더라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뭐 연봉 한 3천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6년 걸린다고 나오네요. 네, 6년 아마 그럴 걸리는 거예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현금만 들고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가정인 거고요. 왜 그렇게 저축을 해요? 예금에만 왜 넣어요? 간단하잖아요. 적립 투자를 해야지. 개별 종목 제발 하지 말고요. 좀 인덱스 펀드 사면 되잖아요. 배당 나오면 재투자해주고 연말 정산 받은 돈 가지고 리밸런싱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이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7.5%예요. 거기다 배당이 쥐꼬리 배당이지만 2% 나오잖아요. 세금 안만 내도 9%예요. 9%. 9%로 계속 복리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금방 달성하죠. 저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억을 모으는 게 예적금으로만 무조건 저축이 아니라 왜 그러고 그 살아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덱스 투자를 병행을 해야지 그 불리는 속도나 그렇죠. 금액이 커지니까 더 빨리 작년 할 수 같은 있으니까. 해나 예금하는 거지. 금리 5% 6% 줄 때야 아, 주식 뭐라 해요. 근데 올해 벌써 3.5%로 내려갔잖아요. 맞아. 이 정도 금리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제로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제로잖아요. 여기다 정말 적립하시겠다고요? 왜? 작년 같은 때 예금 드는 거고, 올해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는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위험 자산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높을 땐 예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험 자산을 사야죠. 무서우니까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라고요. 일치 금도 사고 그렇게 투자를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250씩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 내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1000만 원을 다시 저축을 한다 했는데 그 주식이 연 아까 9% 나온다 그랬잖아요. 7, 8% 이상은 나오면 한 1100만 원 돼 있으면 다시 1000만 원 투자해서 2100만 원 만들고 또 그 1년 지나서 이 평균입니다. 연 한 또 10%가 나서 이건 그냥 계산상이에요. 2300 정도 돼 있겠네요. 그죠? 우리 100만 원 있었어요. 2300 있으면 거기다 또 1000만 원 하면 3300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되면 한 4500 돼 있었고 4500 더 나오겠죠. 한 4800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1000만 원씩만 투자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8에서 10% 정도 잡고서 분배해서 재산 배분해서 투자하면 10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냉정하게 5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 1억을 만약에 모았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걸 또 더 불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네. 비슷한 형식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되죠. 굴리면 되나요? 네.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아들놈들한테 시키는 걸 하나 이야기하자면 네네. 반반 투자. 자, 어떻게 한다? 간단해요. 1000만 원 있다. 500만 원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그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 주식. 자, 한국 주식이 올해, 이거 가정이에요. 대박 났어요. 500만 원이 1000만 원 됐어요. 반대로 미국 국채 손실 났겠죠. 왜냐면 환율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럼 1400 됐죠. 미국 국채는 마이너스 20%, 한국 주식 더블 났어요. 1400 됐으면 다시 700, 700. 해서 다음 또 한국 주식 700, 미국 국채 700. 그러면 자동으로 저가 매수 되잖아요. 이런 능력 되면 1000만 원 더 적립 투자하면 700, 700이 아니라 1200, 1200. 이런 식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6에서 7% 나요. 이게 이렇게 단순한데도.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수익률이 좀 낮잖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자산의 330만 원은 한국 주식, 330만 원 미국 주식, 330만 원 미국 국채.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 3분법.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고 작년에도 마이너스 1%도 안 났을걸요? 왜?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잖아. 그러면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수익도 좋죠. 완전히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거는 한 연평균 수익률 7에서 8%. 그리고 세 번째. 난 근데 너무 주식 그렇게 위험한 거 싫어요 하시는 분은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까지 똑같은데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 리츠. 왜? 배당 수익률이 4%니까. 현금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반복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의 길은 너무나 열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다 상장돼 있어요. 좀 알아봐요. 그냥 되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이럴 때 해야지. 올해 같은 해가 진짜 멘탈 금수저랑 동수저 차이가 나는 해예요. 많이 빠졌을 때 사야지. 이럴 때 안 사고 언제 사냐고요. 맨날 2021년 최고점에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포모 같은 소리는 하고 있고 반대로 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는 지금 사면 위험하다 같은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날 때 들어가고 지금이 아니면 이건 정말 좋은 찬스를 놓치는 거야. 돈이 복사된다 같은 소리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달러 사야지. 근데 그게 힘들잖아. 맞아.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만든 프리즘 앱도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돈, 연말정산용 자금들 있잖아요.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걸 넣어서 하면 얘는 자동으로 매년 우리가 연말정산 받겠다고 1,800까지 넣으시는 분, 900만 원 넣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자동으로 물타기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거랑 자산 배분한 거랑 비교해봐요. 어느 게 낫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개별 종목 투자 많이는 안 하지만 한 두세 종목 들고 있잖아요, 국내. 그거에 자산 배분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거 좋은 회사다 하고 사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아. 내 마음 같지 않잖아. 그러니 전체 자산에서 일부는 개별 종목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자산 배분해서 이렇게 투자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반대로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을 개별 종목을 하고 있고 일부를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재밌게 하다가 성과가 좀 안 나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팩폭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1년 동안 나의 성과를 내 자산은 얼마로 바뀌었는가를 HTS 열어놓고 혼자 계산해도 좋고요. 친구랑 해도 되고요. 아내랑 해도 되고 애인이랑 해도 좋아요. 해보면 개별 종목에서 자기가 어떤 성과가 났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잔고 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죠. 색깔별로 나오죠. 정말 잘합니까 본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하자고요. 30년째 이코노미스트인 저도 개별 종목 투자해서 재미 못 보는데 여러분은 진짜 보셨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번 것만 기억하지 맙시다 진짜. 잠수함 주식들도 빨리 꺼내서 계산해야지. 한 번도 물 위로 나오지 못한 핵잠수함 주식들 있잖아요. 아, 잠수함 주식이라고 하나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빨리 꺼내요. 그것까지 해야지. 냉정하게. 개별 종목은 재미삼아 조금만. 그리고 우리는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해서 직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장 이기기 힘든데 재미삼아 해서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자산 배분 투자해요. 그리고 수익이 자라난다. 저축을 열심히 해야지. 뭘 자꾸 욜로야. 나중에 기초연금 받은 거 말고는 돈 없는데 욜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우리 젊어서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기초연금 정말 유지될까? 국민연금 정말 살아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젊어서 준비하면 노후가 은퇴가 10년 빨라지는 거예요. 1년 빨리 시작하면 은퇴 5년, 10년 일찍 할 수 있어요. 네, 박사님께서도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되셨지만 직장인 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실제로 또 어떻게 재테크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직장인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두 가지 팁만. 네, 말씀해 주세요. 연봉 올랐다고 소비도 늘면 안 된다. 그 연봉 오른 만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못 건드리는 계좌에 넣으세요. ISA 계좌도 좋고요. 그죠? ISA 계좌 좋네요.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넣어버리는 거예요. 빼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걸 넣어버리는 게 직장 다닐 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거 한 지는 10몇 년밖에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투자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월급 통장 나오자마자 바로 외화 예금 통장에 한번 이체해 보시라. 정말 내가 이 적립 투자 이건 제가 잘 못한다 싶으면 자기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외화 예금 통장들이 있어요. 하루만 넣어도 이자 주는 상품들이 요새 경쟁이 있어서 나왔거든요. 그런 데 넣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 감원 들어간다는 둥, 또 우리 회사 임금 상승이 이번에 제로라는 둥, 또는 명퇴 받는다는 둥 소리가 들릴 때 외화예금 계좌 열어보세요. 환율이 급등해서 짭짤할 겁니다. 그거 들고 그때 가장 저평가됐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싶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채권을 사세요.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외화예금을 들고서 2008년에 삼성전자 그 액면 분할 전에 30만 원에 샀어요. 그게 저 투자 성공의 첫 번째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3번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자산이 저평가됐을 때 팔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게 3번 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만 4년 반 전에 파이어를 했던 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 안 다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1년에 몇 %만 내가 지금 해왔던 대로 운용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인출도 그렇게 크게 필요도 없더라고요. 또 인출을 해도 원금이 안 주는 상황이 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지금 시기에 그 환율 정도도 외화예금에 계속해서 넣는 아니 그런 거 보지 괜찮나요? 말라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신경 거 쓰지 봐. 말아라. 아니 아. 다음 위기에 어차피 계속해서 아니 넣을 지금 거니까. 적금 넣을 거니까. 모은 돈이 없다며.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린 거잖아요. 이번 달부터 한 200만 원이라도 매월 외화예금에 이체를 시작하시면 한 2, 3년 뒤에 또 나라 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2, 3년마다 하잖아요. 내년에는 좋을 거고 올해 내년은 좋을 거고요. 환율 떨어질 테니까 환율 떨어질 때 계속 사가지고 또 다음 배 1,500원 되고 1,400원 되면 팔아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사세요. 한 두세 번만 하면 바로 아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됩니다. 금액 100만 원부터라도 하세요.